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통제가 암호화폐를 싫어하는 이유가 떴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 아들이 암호화폐 투자해서 지금 마이너스 60%라고 합니다. 이게 뭔 개소리일까요? 참, 전통금융 꼰대들이, 전통금융 인플루언서들이 암호화폐를 대하는 태도죠, 이게. 그렇다고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지만 어쨌든 여전히 그녀는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24일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 프랑크푸르트 마을회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들이 암호화폐 마이너스 60%다,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이제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항상 내 경고를 무시했었는데 다시 이야기를 나눴을 때 마지못해 그녀가 옳았다는 것을 아들이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분들에게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암호화폐는 사지 마라고 했기 때문에 니네들도 사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런 말들을 했다는 그녀의 생각이 전혀 이해관계가 없다고들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가면을 쓰고 살죠. 누구를 대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눈빛, 얼굴, 표정은 시시각각 바뀌죠. 여러분들도 일을 하실 때, 그리고 자녀를 대할 때, 부모님을 대할 때, 친구를 대할 때 각각 다른 가면을 쓰고 만나는 사람들 대하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 자체를 저는 믿지 않습니다. 가장 두꺼운 가면, 가장 잘 바뀌는 가면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금융 계통의 사람들이죠. 제롬 파월 보세요. 그렇게 그냥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떨어지는 주식 차트 앞에서 웃으면서 셀카를 찍었던 그 사진 한 장이, 제가 그때 그랬죠. 악마의 미소 같다는 표현을 했죠. 어쨌든 그녀는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우회적으로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위험성을 노출하고 싶었겠죠. 오랫동안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기적이고 가치가 없다고 평가를 했고 불법 행위를 위해 자주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딱 두 가지겠죠. 아직까지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알긴 알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성립되지 않은, 아직까지는 뭔가 결정되어지지 않은 이해관계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과연 유럽중앙은행 총재의 생각이 맞는 건지 아니면 비트TV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는 건지, 그거는 시간이 해결을 해주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봤을 때 범죄자들이겠죠. 참, 뭔 개소리를 하는지,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읽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척을 하는 건지 무섭죠, 이런 거 보면. 하지만 어쨌든 이분은 2017년 비트코인과 여러 암호화폐에 대해서 미래 금융 시스템의 유용한 도구로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은 결국 금융 발전으로 이어질 거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혁신이라는 표현을 했었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그녀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다고 해요. 자금 세탁, 투기와 불법 행위, 전통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고 완전히 판을 바꿔버리는 도구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겠죠. 쉽게 말해서 암호화폐를 인정하면 본인의 자리가 점점 좁아듦을 그녀 또한 느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와 별개로 CBDC, 유럽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개발에는 박차를 가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XRP와 유럽중앙은행과 CBDC 개발을 같이 하고 있죠. 누구의 생각이 맞을 건지, 어떤 생각이 맞을 건지, 어떻게 진화할 건지 XRP 참 궁금합니다. 암호화폐는 싫다, 그리고 CBDC는 밀고 있다. 디지털 유로 어소시에이션에서는 XRP와 SSL을 하고 있다. 제가 요새 계속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암호화폐의 미래, 결국 CBDC가 가장 큰 관건이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리고 이 CBDC가 어떤 놈이 현실적으로 다가갈 건지, 어쨌든 유럽중앙은행
총재 아들도 마이너스 60%라고 합니다. 그 누가 알겠습니까? 암호화폐 가격을. 충분히 인양반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 지금 던져라 지금 사라 정도는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인양반이 대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 자체가 가짜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가 40억, 67억을 보냈는데 27억을 수령받았다. 물론 이제 송금 오류로 밝혀졌지만 이것 자체가 하자죠. 에라죠, 에라. 비트코인이 화폐가 될 수 있다고요? 아직도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십니까? 비트코인이 화폐가 될 수 있다고 떠드는 수많은 인플루언서에게 저는 꼭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한번 보내봐. 꼭 한 번도 보내보지 않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화폐가 될 수 있다고 자꾸 떠듭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들은 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더 빠르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라고 표현을 하죠.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사이에서 비트코인 자체 블록체인이 검증을 해야 될 프로토콜을 내팽겨치고 다른 검증자를 자꾸 넣는다고 하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들어가면 빨리 보낼 수 있어. 전통금융 시스템에 에스크로를 걸면 식스 컨펌이든 나발이든 비트코인은 제깍제깍 보낼 수 있어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죠. 그러면 비자카드나 PC카드 쓰지 뭐하러 암호화폐 쓰냐 라고 표현을 합니다. 써야 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전제의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이 생각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의 개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백서에 써놓은 내용이에요. 비트코인을 사용하는데 또다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사이에 낀다면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장점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쓸 필요가 없다. 그냥 전통금융 시스템을 사용해라 겠죠. 비트코인이 나온 철학이 뭡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저의 비트코인 백서 영상을 다들 보셨죠? 2008년 금융위기, 리만 브라더스 파산,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꼴을 보고 나온 게 비트코인이에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들의 횡포, 무능, 무지 이런 것들이 보기 싫어서.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또한 전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렇게 보다 보면 뭡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보다 더 모진한 애들이 정치를 하고 경제를 이끌고 그러고들 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무능한데 그 자리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전 세계 경제를 모두 이해하는 듯처럼 보일까요? 이해관계겠지, 이해관계.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아예 모르는 게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들의 무능함에 의해서 현대금융, 전통금융을 던져버리고 블록체인 금융,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정과 공평, 자유를 주기 위해서 암호화폐 경제, 블록체인 금융, 탈중앙화 금융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과 위배되는 비트코인을 한 번도 보내보지 않은 그들의 생각. 화폐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송금 오류가 40억이 떴어요. 67억을 보냈는데 27억을 받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디지털인데 제가 CBDC 이야기하면서 XRP가 하고 있는 ODL이 미국의 디지털 달러 시험 테스트를 하는 거와 똑같다는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 또한 더블 스pen딩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사진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보냈을 때 그 원본이 여러분들의 앨범 안에 있어도 괜찮지만 돈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것만 이중지불만 해결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있다면 충분히 디지털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없이 거래가 가능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국 CBDC 개발이 힘든 겁니다. 충분한 시험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XRP의 ODL 거래는 충분히 미국이 탐낼만 하죠. 그리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깨끗해지고 있고, 깨끗해지고 있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만들고 있죠. 그들이 충분한 전략, 전술,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음모론을 가지고 제가 어쨌든 제 채널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XRP에 대한 비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수수료가 40억이 나와버리는 프로토콜,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걱정했던 이중지불, 방금 전 사진 예를 들었죠. 이런 일들이 단 한 건이라도 일어난다면, 벌어진다면 CBDC 내에서 누가, 그 어떤 국가가 그 국가와 무역을 하겠습니까? 금융 파생 상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사람들은 돈에 관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런데 CBDC를 함부로 만들려고 할까요? 그래서 CBDC는 굉장히 어려운 인류의 숙제예요. 민간 기업과 정부, 비정부 기구의 합작이
될 거란 얘기예요. 정부에서 정부 독단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토콜이 아닙니다. 민간 기업의 기술력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기술력을 갖다 쓰냐 아니면 그 회사에서 만든 코인도 같이 갖다 쓰냐가 결국 관건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 봐보세요. 3분의 2의 승리지만 리플은 어쨌든 전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라는 이름을 얻을 것 같고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IPO, 기업 공개, 나스닥, 뉴욕 증시 충분히 상장을 하게 된다면 미국이 그 어떤 발표를 해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합리적 타당성을 줄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나 저나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들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읽어내는, 알아차리는, 깨우치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전통 금융을 이야기하는 채널에서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이 암호화폐 뉴스를 접하다 보면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저는 한 놈만 파는 거죠. 주구장창. 한 놈이 아니라 세 놈이죠. 그리고 어쨌든 그런 저의 생각의 틀 안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제 영상을 들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야기 드리는 모든 말의 근원은 비트코인 백서예요. 백서. 사토시 나카모토의 생각, 그리고 비트코인이 나오게 된 계기, 비트코인의 운명,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10,000번 업그레이드를 해서 나온 코인이 XRP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 또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저 똑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중지불, 더블 스펜딩, 그리고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의 거래에서 그 사이에서 또 다른 전통 금융의 시스템이 낀다면 비트코인은 굳이 쓸 필요가 없다. 직불카드, BC카드, 비자카드, 또 뭐 있습니까? 지역화폐, 상품권 뭐 이런 것도 쓰면 된다는 거죠. 굳이 비트코인이 여기에 왜 왔겠습니까? 단순하죠. 지금 비트코인이 그나마 비호감에서 호감형으로 바뀐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거를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전쟁, 그리고 기후위기, 전염병 이런 것들 때문에 전쟁이 나서 그 국가의 금융 시스템이 무너져서 비트코인, 암호화폐로 구호금을 보내는 시대인데 그게 가장 큰 장점인데 왜 전통 금융 시스템의 에스크로가 그 안에 들어가서 굳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야 된다는 노력들을 할까요? 충분히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써놓은 각본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겠죠. 그들은 비트코인만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을 까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정말 대단한 거죠. 끊임없이 제가 비교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먹지 못하는 조용의 빵과 같다. 그리고 최초의 자동차와 같다. 이게 비트코인이다. 하지만 XRP는 테슬라의 전기차다. 그리고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햄버거이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게 암호화폐의 진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여러분들 굳이 설득시킬 이유가 1도 없어요. 이해시킬 이유도 1도 없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과 XRP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뿐입니다. 제가 리플 직원도 아니고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리는, 소소하게 투자하면서 지역에 사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투자자일 뿐입니다. 어쨌든 40억의 수수료를 받게 된 행운의 채굴장은 엔트풀이라는 채굴 회사고요. 이 수수료를 물게 한 블럭 넘버는 81만 8087번. 비트코인 블럭이 벌써 80만 대를 넘어섰네요. 10분에 한 번씩, 그리고 어쩌면 5분에 한 번씩, 40분에 한 번씩, 50분에 한 번씩. 지금도 비트코인의 블럭은 계속 생성이 되고 그 블럭 생성에 대한 대가로 채굴장에서는 비트코인 6.25개를 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잘못 전송된 수수료를 받은 엔트풀이라는 채굴장에서는 아직까지 쌩을 까고 있다고 합니다. 인양반, 비트코인을 보낸 인양반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떡실신 상태가 아닐까요? 참
아무리 그래도 요 기사보다 더 재밌는 기사는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유럽 중앙은행 총재 비트코인이 싫은 이유는 내 아들이 마이너스 60%이기 때문에. 겁나게 유능하죠. 겁나게 똑똑하죠. 그게 그 지위에서 대중들에게 할 말일까요? 그게 뭡니까? 무능, 무지를 넘어서 사람이 좀 짜잔해 보이네요. 자, 잘 아시겠지만 피트TV는 제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XRP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통해서 백만장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피트TV였습니다.